그럼 지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노동정책에 따른 인사관리의 변화입니다. 그 노동법이나 노동정책들이 자꾸 바뀝니다. 뭐 매년 바뀌죠. 1년에 한두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 그 조직 관리를 하는데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돼요. 이 추이들을 잘 지켜보셔야 노동법 위반 사항에 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화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임금 명세서 의무 교부입니다. 임금 명세서가 뭡니까? 매달 당신의 월급은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여기서 소득세와 사대보험료는 이렇게 차감이 되어서 실수령액 당신의 통장에 꽂히는 숫자는 요겁니다 라고 계산되어 있는 한 장짜리 문서예요. 근데 많은 근로자분들이 내 통장에 실수령액 꽂히는 금액에는 관심이 있지만 뭐 어떻게 지급이 되고 뭐가 빠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걸 뭐 솔직히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았고요. 관심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알아볼 방법도 없었죠. 어쨌든 통장을 스치는 나의 월급,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가 많은 카드사들을 속속속 빼가죠. 그냥 우울할 뿐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근로자분들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들어온 게 바로 임금명세서 의무교부입니다. 임금명세서는요, 그 임금명세서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바로 지금부터죠. 이걸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때리겠다라는 게 지금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왜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첫 교시에 1교시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주 옛날부터 의무적이었어요. 지금 임금명세서도 의무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과 임금명세서에 써있는 내용이 각기 다르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를 잘못 작성했다. 요거 자체도 과태료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맞추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300, 연장수당 50, 뭐 이렇게 300에 연장수당 5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식대 10만 원에서 기본급 240, 연장수당 50, 식대 1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금명세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기본급 300 이렇게만 써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였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임금명세서에 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재사항으로는요,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무엇이 얼마이고. 자, 그 다음 계산 방법.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이 수당들은 어떻게 계산되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뭐 근데 식대 10만 원이 5천 원 곱하기 20 해서 10만 원이다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수당과 기본급,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제내역. 공제내역은 그 지급한 돈에서 뭘 빼가는 돈을 말해요. 차감하는 돈을 말합니다.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조가 있다면 노조, 조합비, 사후회비 이런 것들 등등등 공제된 금액들, 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회사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갔는지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근로자 특정 정보죠. 당연하겠죠. 이 근로자는 누구 거다. 이름과 4번 또는 생년월일이 들어가서 이것은 홍길동 네 거야.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 사람 거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금 총액 지급되는 금액들이 써 있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계산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이 이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통상 시급이 얼마냐라는 게 임금명세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통상시급 들어보셨나요?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들이 많거든요. 대법원에서 소송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무엇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당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한 그 임금, 미리 정해져 있는 그 임금을 말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정하는 거죠. 내가 연장 근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곱하기 시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이 되는 숫자, 그것이 바로 통상 시급입니다.
근데 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게 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다툼의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교부 방식으로는요. 서면으로 주셔야 돼요. 종이. 또는 전자문서도 됩니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런 것들이 내가 전송이 되었다라는 게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교부 시기는 언제냐?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내가 11월 달 임금을 언제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급하는 때에 바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교부하시면 안 돼요. 퇴사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14일 이내에 이 사람의 월급과 가능한 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주는 게 좋겠죠. 퇴직금 지급 명세서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임금 명세서가 의무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당신의 임금은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를 14일 이내에 모두 다 금품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1인당이에요. 이게 문제가 크죠. 우리 회사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안 했어.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이야.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네. 1인당이에요. 꽤 큽니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명세서 꼭 잘 맞추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꼭 그 사람 거를 지급하셔야 돼요. 다른 B한테 갈 걸 A한테 줬다.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 당사자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양식은 써 있지만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 샘플이에요, 샘플. 하지만 이런 해당 내역들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자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쓰셔도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이트 들어가면 이 임금명세서를 내가 출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 세무사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계산 방법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은 연차휴가예요. 연차휴가는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도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근로자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1번이 물론 연봉이죠. 내 월급. 그 다음이 2번이 휴가예요. 휴일, 휴가. 우리 회사 언제 쉽니까? 내 휴가는 며칠 남았습니까? 저 휴가 갈 수 있나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입사하면 연차휴가 몇 개 줍니까? 우리 회사 연차휴가 줍니까? 안 줍니까? 몸이 아픈데 쉬는데 월급 줍니까? 우리 회사 여름휴가는 안 줍니까?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봅니다. 이런 물어볼 때 대표님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잘 설명해 주셔야겠죠. 휴가에 대한 규정들 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지금 1년 딱 개근하게 되면 연차가 몇 개입니까? 26개냐 11개냐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26개가 아니라 11개다 라는 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노동부에서는 26개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11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월 1일에 입사한 1년짜리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걸로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1년 계약직. 이 사람이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 쓰고 퇴사를 했어요. 그럼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럼 몇 개짜리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되냐? 11개를 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노동부는 26개를 주라고 했었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연차휴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연차휴가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1년 미만인 근로자는요, 한 달 만근하면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입사했다. 이 사람의 연차휴가는 2월 1일에 한 개가 발생을 해요. 3월 1일에 또 하나가 발생해요. 만근했을 때, 개근했을 때요. 그래서 12월 1일까지 쭉 하면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 11개를 그 1년 동안 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1년을 딱 만근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을 했을 때 다음에 1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해요. 이 15개는 그 1년 동안 써라 라는 게 또 하나의 두 번째 계산 방법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은 딱 만근한 근로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중복으로 발생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죠. 근데 대법원은 따로따로 발생한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보셔야죠.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계약직인데 다음에 1월 1일까지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26개가 맞죠. 1년 개근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일을 했으면 26개가 맞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되냐? 연차휴가는요, 최초 1년 뒤에는 11이죠. 11 빼고 그 다음에는 15, 15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16, 16 발생하고 그 다음에 17, 17 이렇게 2년에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발생 한도는 25까지 최대 대기업 가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25개까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돼요.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요. 월급 기준으로는 182만 2,480원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이 월급은요, 209시간으로 나왔는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 근로자. 그러면 한 달을 만근을 했을 때 시간이 209가 나오거든요. 이 대상 기준으로 182만 2,480원입니다. 내년도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요. 월급으로는 191만 4,440원입니다. 이 이상 지급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8시간 일한 근로자는요. 근데 우리 회사는 하루에 7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하지만 최저시급 곱하기입니다. 9,160원 이상은 주셔야 돼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단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10% 차감을 할 수는 있어요.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그런데 계약직의 수습기간이다? 차감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의 수습기간은 10%까지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191만 4,440원 이상을 계산을 못한 거예요. 191만 4천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스타트업 분들은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최저임금 위반에 걸려서 투자 의사결정이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종 있더라고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꼭 지급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월급도 길어집니다. 참, 이 기준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이라는 기준이에요.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이 자체로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체불임금은 당연히 주셔야 되고 이 자체로 처벌을 받아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의무 위반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무실에 잘 보이는 곳에 최저임금은 이거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노동 정책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이런 정책들이 변화된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